다크로스트 미디어에 해당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딥웹에서 그리고 특히 다크웹에서 배포된 게임이고 심각한 고어 짤들이 들어가 있고 성범죄에 대한 짤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딥그린님은 이거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작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공포 게임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게임으로서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없고 재미를 찾을 만한 요소가 없고 그리고 테러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딥그린 맞습니다. 딥그린 맞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짧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낯서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딥그린 맞고 항상 여러분들 앞에 설 때 긴 머리로만 이렇게 나타나다가 완전 그냥 짧은 머리로 갑자기 나타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상이라든지 분위기가 확 바뀌기 때문에. 네, 어쨌건 저 딥그린 맞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게 됐죠. 그리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제가 예고를 드린 것도 없고 수요 기기회라고 제가 따로 공지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이 수요일 오전입니다. 수요일 오전인데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동안 좀 많이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지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먼저 골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이랑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영화의 범주를 넘어서 또 다른 이야기까지 많이 뻗쳐나가고 싶다. 뭐 미스터리라든지 뭐 로스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공포 영상들이란 게임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의 컨텐츠들을 다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 그래도 세르비안 빌름 이야기하면서 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토크에서 환원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이어서 두 번째 게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킨 거네요. 여튼 뭐 머리를 갑자기 왜 이렇게 짧게 잘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른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긴 머리를 거의 2년 동안 고수를 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한번 자를 때가 왔기도 하다 싶어가지고 좀 짧게 자르고는 싶다라는 생각이 약간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자르려고 미용실을 찾아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정리하고 뒷머리하고 그냥 앞머리 내린머리 하고 그렇게 좀 단정하게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르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머리 확 까고 포마드하고 가일컷하고 드라이 하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머리 거의 다 마무리 돼 가는데 선생님한테 진짜 죄송한데 길이 확 쳐주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좀 잘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긴 머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좀 많이 섭섭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머리가 빨리 기는 편이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섭섭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생각보다 꽤 짧게 잘려가지고 당분간은 이런 스타일로 다닐 것 같은데 뭐 빨리 길 거예요. 갑자기 저도 거울 보는데 한 번씩 놀래요. 엄청 장발 스타일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머리가 짧아져가지고 그 뭐 긴 머리를 하다가 머리 자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랑 앞에 사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좀 분위기도 조금 정제한 느낌으로다가 오늘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볼 건데,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는 소규모로 꾸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5만 가지 또는 마이너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뭐 다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거를 이야기 다 해볼 건데,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위험한 컨텐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공포라든지 인간의 심리 자체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을 병적으로 좀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때까지 소개해드렸던 영화들 보면은 다 좀 딥하고 어둡고 심연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이 신체가 굉장히 나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들이 현대까지 종속된 이유가 뭐 지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지능에 있는 요소들 중 하나가 또 공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포라는 감정과 그 위험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부터 인간이 종속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공포라는 게 인간에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유전이 흘러내려왔으니까 그 몇몇 족속들 중에는 공포라는 감정을 좀 즐기고 또 스릴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접니다. 저고 뭐 여튼 수요기계의 특성상 이 컨텐츠도, 이 오늘 찍을 영상도 대본 없이 진행 중이고요. 대충 키워드라든지 제가 빠뜨릴 만한 그런 내용들만 그냥 단어로 이렇게 적어놓고 하고 있고,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캐주얼한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풍기는 분위기도 약간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진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안 가져오는 쪽으로 그렇게 이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주얼 자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린니 여러분들, 이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 가져온 컨텐츠가 새드 사탄이라는 게임인데, 공포 게임이기도 하면서 로스트 미디어에 해당되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로스트 미디어 중에서도 다크 로스트 미디어에 해당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먼저 로스트 미디어 자체가 뭐 제작은 됐긴 한데 배포가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한때 잠깐 공개됐다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종적을 감춰버린 그런 컨텐츠를, 그런 미디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기록 또는 증언으로만 구전으로 떠도는 그런 컨텐츠 미디어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크로스트 미디어라고 한다면은 다크웹에서 또는 딥웹에서 떠돌아다니는 인간의 이면을 보여주는, 또는 엄청나게 공포스럽고 잔혹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유해한 자료들 말을 하는 거겠죠. 그 중에 새드 사탄 이 게임은 다크로스트 미디어로도 유명하고 절검단 레벨 4에 등재되어 있는 걸로도 또 유명해요. 근데 새드 사탄 초기판, 오리지널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잃어버린 게임이라든지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불법 영상, 그리고 고어 사진, 그리고 아동 범죄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어둡고 금기시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크로스트 미디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원본이 있고, 그리고 클론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클린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원본이라든가 클론 버전으로 따진다면은 저는 이거는 절검단 레벨 5에 해당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무서운 게임이라서가 아니라 심각한 고어 짤들이 들어가 있고 성범죄에 대한 짤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레벨 4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게임을 복제판으로 한다라고 친다면은 이건 무조건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검단 레벨 5에 해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2015년에 만들어진 게임이고 테러 엔진 기반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딥웹에서, 그리고 특히 다크웹에서 배포된 게임이고, 그 특성상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알려진 정보가 하나도 없고, 원작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게임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공포 게임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게임으로서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없고, 재미를 찾을 만한 요소가 없고, 그리고 테러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설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떡밥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게임을 다크웹에서 가져왔다 또는 딥웹에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미스터리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오만 심연의 것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웹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의 한계라는 게 없어요. 불법적인 유통으로 배포가 되는 만큼 바이러스가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농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이 게임은 Obscure Horror Corner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너무 기니까 OHC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OHC는 2014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게임들의 플레이 영상들을 올리는 유튜버인데, 코멘트라든지 뭐 영상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올리지 않고 그냥 말없이 게임 플레이만 하는 그런 영상들만 올리는 유튜버입니다. 근데 2015년 5월에 새드 사탄이라는 게임 플레이를 여기다가 올린 거죠. 그거를 이제 5파트로 나눠서 올리게 됐는데, 지금은 파트 5가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파트 4까지만 남아있고요. 코타쿠라는 게임 인터뷰 웹진 뭐 그런 데랑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OHC가. 근데 GK라는 익명의 구독자가 딥웹에서 이 게임을 발견했고, 그 원본 게임 다운로드 링크를 OHC한테 준 거죠. 그래서 OHC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플레이를 한 거를 바로 채널에다가 올린 건데,
그래서 OHC가 이후에 이 다운로드 링크를 내놓았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형식의 링크 이미 밝혀졌고, OHC는 원본 게임에 뭐 고어라든지 아동 라든지 이런 범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거를 내놨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 이제 포첸이라고 있습니다. 포첸이라고 뭐랄까요, 커뮤니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자기가 GK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원본 링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클론 버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복제 버전이다 얘기가 된 건데, 근데 이 클론 버전에 이 위험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 범죄에 대한 짤들이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레딧 유저가 들고 가서 그런 혐짤이라든가 바이러스들이라든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한 깨끗한 버전의 클린 버전을 배포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무위키에서 읽은 건데, 원래 새드 사탄을 올리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주목받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많아봐야지 뭐 10,000명 또는 인기 없는 거는 1,000명은 넘길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의 좀 마이너한 유튜버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드 사탄 이 게임 플레이 영상 올렸는데 이게 바이럴 됐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10만, 100만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얻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 채널을 좀 유리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 새드 사탄이라는 게임을 OHC가 직접 만들고 이걸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설도 나당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완벽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드 사탄 이 게임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사람은 OHC밖에 없는데, OHC가 새드 사탄 파트 5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완전히 활동을 접고 잠적을 하게 됐고, 그 영상이 올라온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10년째 아무 소식도 없이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새드 사탄의 개발자에 대한 추측이라든가 OHC에 대한 어떤 뭐 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그린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딥그린님은 이거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원본이라든지 복제 버전으로 해본 건 아니고요. 그 클린 버전으로 해본 거죠. 그리고 그 버전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리지널이라든지 복제 버전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깝툭티로 사진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고어 짤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제거가 됐고요. 근데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구성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성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유효하죠. 그래서 제가 공포를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리뷰해드린 영화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텐데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게임 중에 공포 게임들 엄청 많았어요. 뭐 주온 게임이라든지 호텔 666,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임 기네스북을 썼다는 뭐 프란체스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광적으로 좀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엄청 플레이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서워하면서 했었던 거죠. 지금 뭐 하도 내성이 생겨갖고 괜찮긴 한데, 그러다가 제가 2018년에 이 게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구글링 들어가가지고 다운로드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그때는 이게 링크가 쫙 잘 나와 있었어요. 클린 버전이니까 막 위험한 그런 링크는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친구 집에 가서 같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아직도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고 또 제 채널 애청자이기도 한데 맨날 저한테 막 심각한 그런 영화들 또는 공포스러운 영화들 들고 와가지고 야 니 이거 봤나 하면서 야 니 그럼 봤나 물어보고 그런 친구인데, 뭐 물어보는 것마다 제가 다 본 거더라고요. 제가 맨날 후기 들려주고 야, 이거는 꼭 봐야 되고 이거는 보지 마라 이거 쓰레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걔는 애진작에 제 이런 마이너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호러적인 이런 취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튼 뭐 같이 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혐짤이라든지 그런 게 제거가 돼 있다 뿐이지 똑같은 복제판이긴 합니다. 새드 사탄 아이콘을 눌러서 틀자마자 엄청나게 기괴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슨 되게 밝은 노래인 것 같긴 한데 그거를 한 구절만 백워드 마스킹으로 이제 무한 반복 루프를 시켜놔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운드 마스터링 할 때 사운드를 엄청나게 증폭시켜놨나봐요. 그 틀자마자 이게 귀가 찢어질 듯한 그런 큰 소리로 나와가지고 저랑 그 친구랑 둘 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그때는 조금 더 제가 순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성이 많이 부족했던 그런 시절이라 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플레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무섭게 플레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클론 버전도 아니고 원본판도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 해야 되나, 좀 슴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한 2시간 동안 이 게임에 대해서 찾아보는 망령짓을 좀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유튜브에서 검열되지 않은 복제 버전을 플레이한 영상이 거기 버젓이 올라와 있던 겁니다. 혐짤이 전혀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진짜 그대로 플레이를 해놓은 게 올라와 있었던 건데, 제가 그거를 보고 진짜 심각한 눈갱을 당했었습니다. 혐짤들의 수위가 너무 심각한 수위라서 잘못해서 이 게임 플레이를 한 거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몇 주간을 충격받겠다, 아니 심한 사람들은 몇 달간은 이게 계속 떠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혐오스러운 사진들이 거기 걸려 있었어요. 저도 이제 완전 눈갱 당해가지고 고개를 절러절러 저으면서 이제 조용히 신고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그러면 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한, 그리고 복제 버전 게임 플레이를 직접 봤던 입장에서 이 게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게임은 게임적인 요소가 다 좀 배제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용이랄 게 없고 이 게임 안에 있는 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어떤 검검한 복도 같은 데를 걸어가는 건데, 처음에 이 게임을 키면은 검은 화면에 그 무슨 이상한 노래 구절을 한 구절만 백워드 마스킹으로 반복 재생시켜 놓은 그런 음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자마자 이제 청각 테러를 당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How to Play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면 상단에 진짜 작게 뭐 방향키라든지 이런 것들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플레이를 해라 이렇게 되게 시니컬하게 툭 던져놓은 거죠. 클론 버전에서는 이거 How to Play를 누르자마자 바로 심각한 고어짜리 뜹니다. 사람 목이 없는 그런 사진인데 고기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막 테러를 피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검은 방에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그 방에 앞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 미로 특성상 오른쪽 벽으로만 붙어서 가기만 한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지언정 결국에는 탈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벽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막 백워드 마스킹이라든지 막 기괴하게 늘려놓은 사운드라든지 악마들 또는 귀신, 괴물의 사운드들이 막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막 엄청 괴이한 소리랑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그렇게 걷고 있다가 갑자기 깜짝튀로 사진이 득득 뜹니다. 제가 했던 버전에는 성범죄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쇄살인마들의 사진이 이렇게 뜬다든지, 클론 버전에서는 이게 다 혐짤로 뜨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한참 그렇게 깜짝튀를 당하면서 걸어가다 보면은 어떤 여자애가 하나 나와요. 소녀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앞으로 와서 보면은 이렇게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좀 기괴한 모습의 소녀예요. 근데 얘한테 뭐 상호작용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머리 위에 올라타도 그냥 가만히 있고 앞뒤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를 뒤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얘는 나중에 다시 만납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챕터가 한 3개 정도로 나눠져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끊임없이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고 도중에 알 수 없는 암호라든지 글자라든지 또 사진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제가 그냥 혐짤이라고만 이야기했는데, 그 성범죄자들의 사진, 그리고 또 잘려나간 뭐 그런 사진이라든가 머리가 깨진 뭐 그런 시체 사진,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을 배제하고라도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불쾌하게 짝이 없는 그런 화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챕터 3였나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게임의 가장 유명하고 그 시그니처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그림자 복도라는 게임 보면 뭐 살귀 누나였나? 그 귀신을 마주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귀가 찢어질 듯한 그런 비명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음성 원본이 바로 이 게임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복도가 워낙에 유명한 게임이고 또 막 스트리머들이 워낙에 재밌게 플레이한 그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밈처럼 쓰이는 게 있는데, 아무 정보도 없는 게임, 그리고 막 설이 난무하는 그런 게임에서 이 음성을 마주했다고 한다면 진짜 많이 놀랄 겁니다.
저는 이 비명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우뚝 멈춰서가지고 그냥 이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게 과연 어떤 연기로 꾸며낼 수 있는 사운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약간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실제 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기괴한 사운드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도를 따라 걷다가 보면은 갑자기 아까 봤던 그 소녀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튀어나와서 플레이어인 저희를 쫓아오게 되는데 저희보다 걔가 더 빨라요. 그리고 뭐 반격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걔한테 공격을 당하고 나면은 그렇게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이고 다시 어떤 검은 방에서 또 눈을 뜨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출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뭐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엔딩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을 끄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엔딩이 나게 되는데, 뭐 제가 플레이 해봤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했던 영상들을 보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스토리 해석인 겁니다. 주인공이 일단 살아생전에 대단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죽고 나서 지옥에 빠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옥에 빠져가지고 이곳을 돌아다니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걷다 보면은 뭐 엄청나게 심각한 고어짤들이 자기 머리라든지 시각에 확 아른거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기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게임 도중에 만나게 된 소녀, 울고 있는 소녀, 그 소녀는 아마 자신으로부터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범죄를 당했기 때문에 어떤 한거불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호작용도 할 수 없는, 또는 막 머리 위로 올라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녀를 뒤로 하고 다시 미궁을 떠돌게 되는데, 나중에 이 소녀를 다시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 소녀에게 살해를 당해서 다시 연옥에 빠지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 피해자가 악귀가 되어서 나에게 복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두 번째 죽을 마주했을 때 연옥에 영원히 갇혀서 떠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인 저희는 컴퓨터를 끄고 그 세계를 외면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게 엔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제 게임을 해본 입장에서 그냥 살을 갖다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만든 원작자가 엄청 악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악취미를 가진 그런 위험한 변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게임의 중간중간에 작은 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막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I can track you, good luck, you are alone, buried, kill, kill and kill again, you're on my list, 5 victims, Hell 666, sad people died. 뭐 이런 문구들이 계속 나와요. 나름 뭐 새드 사탄, 뭐 666 이런 글자들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좀 더 심각한 공포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한테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내성이 좀 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공포스럽게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게임은 뭐 밝혀진 게 없고 미스터리한 만큼 여전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언젠가 원작자가 나타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게임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드 사탄이라는 이름의 영화도 있습니다. 뭐 하는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IMDb에서 이 영화에 대한 뭐 스크린샷이라든지 1분짜리 필름으로 제작된 그런 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게임이랑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임에서 제가 플레이했던 또는 봤던 그런 요소들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점프 스퀘어로 뜬다, 그런 부분도 닮아 있어요. 그냥 뭐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또 자세하게 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또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볼 생각은 없고요. 고어 영화 등급표 그 하단에 이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제가 봤던 화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더 많이 어둡고 더럽고 질리는 느낌이 강한, 비 같은 그 영화의 느낌이 좀 강한 그런 화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간만에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플레이 영상들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좀 심장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간만에 느낀 긴장이기 때문에 좀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전혀 알려진 게 없고 완전히 미궁에 빠진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살을 더 입혀 나가는 거고, 또 여러 설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막 코딩 막 다닥다닥
쳐놓고 여기서 이런 짤 넣으면은 나라빠지겠지 하고 막 그런 사진 넣어놓고 이상한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백워드 마스킹 해가지고 해보고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긴 한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이게 무섭습니다. 사운드를 증폭시켜 놓은 그런 사운드들이 난수 방송이라든가 안내 방송이라든가 뭐 음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저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으면은 공포스럽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런 게임들이라든지 영상들이라든지 뭐 콘텐츠들을 접하고 나면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가갈 때 좀 더 흥미롭고 재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트 미디어라는 콘텐츠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또 한 번씩 캐주얼하게 이렇게 수요 콘텐츠로 자주 찾아올 테니까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화를 특히나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해석할 거리들을 많이 찾고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고정 컨텐츠를 편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또 마이너한 그런 컨텐츠들이라거나 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파헤치고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싶고 그래요. 단순하게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씩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또 제가 머리가 항상 길었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기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좀 많이 어색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색해 하실 것 같은데 빠르게 적응을 시켜드리도록 제가 카메라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수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가 제일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막 수요일이 너무 힘들고 그럴 텐데 오늘 고생하신 만큼 여러분들 또 목금 잘 보내고 또 금요일에 그렇게 만납시다.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돌아올 거거든요. 이렇게 짧게 만나고 이번 주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금요일에는 무조건 돌아오고 수요일에도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올 테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또 프리스타일로 이야기해보니까 너무 즐겁네요. 즐겁고 또 빨리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에 다시 만납시다. 그린이 여러분들, 그때는 늘 그렇듯이 예고 드리고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